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주만입니다. 123페이지에 123페이지 2번서부터 풀어가보죠. 2번서부터 풀어갑니다. 그 1번은 정답 없다고 해놔야 돼요. 거기 정답이 2번으로 쳐져 있는데 제가 등기 예규를 찾아본 결과 2번도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죠? 2번도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이 무시해줘도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1번 건너뛰고 2번서부터 한번 가보죠. 그죠? 2번.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그래요. 이 등기 효력, 우리 출제자가 26회 때까지 엄청나게 출제를 했어요. 한 4, 5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나올 때도 되긴 됐어요. 자, 등기의 효력에는 여러 가지 효력인데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권대손, 그 다음에 추, 점, 공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권리 변동적 효력, 그래. 뭐라고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야.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효력이 되겠네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란 우리 민법 몇 조? 186조를 의미하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건 뭐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마르고 닳도록 배우는 조문이니까 이건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 등기법 6조 2항에서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6조 2항은 거의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야. 어느 때로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로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몇몇 가지 등기에는 대항적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대항적 효력이 있대요. 그죠? 대항적 효력이 있는 등기를 나열해보라면 임차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신탁 등기,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들어봤죠? 그래요. 그리고 각종 제한 물건에 있어서 약정사항이야. 무슨 약정사항입니까? 했더니 치료에 관한 약정사항, 치료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사항,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사항이야. 이런 것들은 당사자 간에 약속만 하면 채권적 효력밖에 없어요. 근데 약정을 하고 이러이러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약정사항을 가지고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데 그런 걸 보고 대항적 효력이 있는 등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에는 수은이 확정적 효력이 있대요. 그죠? 수은이 확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수은이 확정적 효력은 30회, 31회 때 연속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수은이 확정적 효력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근데 수은이 확정적 효력 떴다 그러면 뭡니까? 동순별접이야. 뭐라고요? 동순별접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뭡니까? 했더니 같은 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 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에 따르게 되고 한 놈은 같고 한 놈은 을구에 떨어졌어요. 별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 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 접수 번호에 의해서 우위를 가리게 돼 있어요. 그죠? 요 순위 번호하고 접수 번호를 살짝 바꿔치기 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30회, 31회 때 연속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등기에는 뭐가 있어요? 추정력이 있다라고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그죠? 명문의 규정은 없고, 이 추정력이라는 것은 학설과 뭡니까? 판례에 그래요. 뭐라고요?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는 개념이야. 추정력 그러면 사실관계에 관한 추정력은 있을 수가 없고, 무슨 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다? 권리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등기부 중 가불구에는 추정력이 미치는데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수십 차례 출제가 됐던 지문이야. 그죠?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추정력에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어. 하나는 100%는 아니고 순도 몇 프로야? 99.9%. 무슨 얘기인지 다 알죠? 그래요. 그 다음에 추정력의 무슨 범위? 물적 범위 꼭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추정력의 무슨 범위? 인적 범위 꼭 좀 기억을 해두자. 이따 문제 풀어가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추정력은 딱 세 가지야. 이렇게 99.9% 물적 범위, 무슨 범위? 인적 범위. 그죠? 추정력은 요 정도 출제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등기에는 무슨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대요. 이 점유적 효력은 우리 민법 24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가 아니고 등기부취득시효예요. 그죠? 즉 취득시효 기간 20년을 몇 년으로? 10년으로 단축시켜주는 효력을 뭐가 가지고 있다? 등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고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 등기가 설사 무의 등기일지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등기는 최소한도 후등기를 밀어내는 효력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후등기 저지효가 있다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죠? 등기야. 그죠?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준다, 해주지 않다? 해주지 않아요. 그죠? 해주지 않은 결과 어떤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어? 진정권리자 그래요. 뭐라고요? 진정권리자는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데 등기부를 철석같이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반사적으로 시행을 당하게 돼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할 우려도 있어요. 그죠? 상실할 우려도 있다는 얘기야. 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지? 점유야.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줘요. 그 대표적인 제도가 뭐다? 민법 2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중요도를 한번 가려보죠.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여기에 6조 2항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죠? 6조 2항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최근자까지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동순별접이야. 뭐라고요? 동순별접 꼭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 추정력은 대법원 판례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되니까 세 가지만 꼭 기억을 해둬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이제 시험 거기 2번서부터 한번 풀어가 보죠. 자, 2번 갑니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실체적 권리관계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담보가등기 밑줄 쳐요. 이거 사실 등기입니까? 권리의 등기입니까? 권리의 등기야. 그죠? 권리의 등기입니다. 권리의 등기일지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전 동그라미. 그죠?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하여 당사자 간에 이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그 무효등기 이용의 합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죠? 유효합니다. 1번 지문이 맞을 것 같아요. 2번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 건물에 이용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틀렸네요. 그죠? 그래요.
틀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요. 요 멸실된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로 당사자 간에 암만 유용하기로 합의를 해봤자 이 유용 합의에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뭐냐면 멸실된 건물하고 신축 건물 사이에서 동일성을 인정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2번쯤은 틀렸네요. 3번 갑니다.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해서 을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까? 아니 원래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일단 갑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놓은 다음 을식에는 그 보존 등기에 터잡아서 묻은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아야 되는데 을식에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받았으니까 맨 앞에 떨어졌어야 할 등기가 어떻게 된 거야?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런 등기를 뭐라 그랬어? 모두 생략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모두 생략 등기. 무조건 무효의 등기가 아니고 그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면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평가를 받을 여지는 있다라는 의미에서 3번 점은 맞는 점은 틀린 점이야. 그죠? 그 다음에 4번 가보죠.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등기 원인을 뭘로?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조건 무효의 등기가 아니고 이게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4번 지문도 틀렸어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밑줄 쳐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국토법상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가 됐다라면 그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국토법상의 해당 조항을 우리 대법원은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야?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규정? 효력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2, 3, 4, 5번 지문이 다 틀렸기 때문에 1번 지문이 옳은 정답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제 3번 한번 가보죠. 그 3번이 등기의 효력에서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야. 아마 이 3번 문제는 우리가 1, 2, 3, 4를 통해서 한 서너 번 풀어봤어.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는 지금 암기하고 있겠지. 그죠? 문제 자체를 암기하고 있어요.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된 때 어떻게 된 것으로 접수된 것으로 취급을 해주니까 1번 질문 맞는 질문이야. 그죠? 그래요. 우리 등기법 6조 2항에서는 접수한 때로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1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야. 뭘 물어보고 있냐면 여기요. 야, 권리 변동적 효력을 알고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가보죠. 3번.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한 순서에 따르게 된다. 정확하게는 전후에 따르게 돼요. 그죠? 전후에 따르게 됩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그랬더니, 여기 봐요. 주인 등기가 하나 있고, 주인 등기 희화에 새끼 등기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죠? 그래요. 부기 등기가 달려있다는 얘기야. 이 새끼 등기 상호 간의 권리의 순위는 뭡니까? 전의에 의하게 된다는 얘기야. 뭐라고요? 전의에 의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3번 질문은 순위 확정적 효력을 알고나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야.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질문 5번으로 한번 갑시다. 5번. 등기된 권리의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의 적법성에서 연유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이 됩니다. 5번 뭐야? 추정력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느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1번, 3번, 5번 질문 다 맞아요. 2번 가봅니다. 대지권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 밑줄 칩니다. 구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구분 건물 등기부 쪽에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전유 구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하나로 묶여요. 일체성을 이루게 돼서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이후에는 양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분리 처분 금지 그래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를 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에 부기 등기가 없다라면 대지권을 뭘로 번역하라 그래서 토지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로 번역하라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 써놔. 일체성의 원리 그래요. 뭐라고요? 일체성의 원리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래서 2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야.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질문 보니까 4번 질문이 틀렸을 거야.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 할 수 없나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4번 질문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다? 갑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식이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매도인 매수인이야. 그럼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식한테 야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 청구권 해도 좋고 이전 등기 청구권 해도 좋아요. 이 권리는 어떤 권리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권리야. 이 연약한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 씌울 수 있다라는 규정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해서 가등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을식이한테 이렇게 병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채권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병식이가 을식이한테 얼마 받을 돈 있어? 1억 받을 돈 있어요. 그죠?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전 채무자 을식이가 잘 안 갚으려고 그래. 요리조리 뺀질거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럴 때 금전 채권자 병식이는 자신의 금전 채권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식이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현 상태에서 꽉 붙들어 매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가압류나 무슨 등기? 가처분 등기가 가능한데 이 등기 무슨 등기 형식으로 가능하다? 부기 등기 형식으로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4번에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틀린 정답 4번이야. 그래서 아마 올해 등기의 효력이 나올 때도 되긴 되는데 딱 떴다 그러면 딱 3번 스타일 문제를 유지를 할 거야.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3번 문제를 이런데 잘 유심히 관찰을 해 주셔야 돼. 그죠? 됐어요. 그 다음 4번 문제를 한번 가보죠. 4번 문제. 권리의 순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요. 그 4번 옆에다 써놔요.
이건 동순별접 그래요. 뭐라고요? 동순별접의 응용 문제. 그죠? 동순별접의 응용 문제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4번 스타일에 관한 문제는 아직 출제가 된 바가 없어요. 그죠? 이 4번 스타일 문제는 법무사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제일 먼저 출제가 되면 아마 4번 스타일로 물어볼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동순별접의 응용 문제다라는 것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그 문제를 접해보죠. 그죠? 일단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그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봐봐요. 그죠? 가로 안에 그 박스 내에 가로 있죠. 뭐 2000년 이렇게 돼 있지? 이걸 보고 실행연도 그래요. 뭐라고요? 실행연도 또는 접수연도 그래요. 어떤 문제집을 보면 접수연도라고 돼 있고 어떤 문제집을 보면 실행연도라고 돼 있어요. 접수연도인지 실행연도인지 똑같은 개념이야.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봤을 때는 이 실행연도서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실행연도는 전부 다 2000년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죠? 뭐 구태여 따질 필요는 없어. 근데 만약 뭐 1999년 이렇게 되고 2000년 이렇게 있다면 아무래도 1990년도에 떨어진 등기가 2000년도에 떨어진 등기보다는 아무래도 빠를 거야. 그죠? 그래서 우열을 가리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실행연도서부터 째려봐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는 전부 다 2000년도에 떨어지니까 이제 개월수를 봐야 되겠지. 몇 월에 떨어진 등기, 몇 월 며칠에 떨어진 등기인지. 그래서 기억번호를 봤더니 이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2020년 1월 5일 날 떨어졌대. 그죠? 그 다음에 니을번은 3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2020년 6월 1일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그죠? 2020년 7월 3일 날. 그 다음에 디귿번은 기억번 소유자와 설정한 1순위 전세권 설정 등기 그래요. 그죠? 2020년 5월 1일 날 떨어졌대. 그 다음에 디귿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2020년 7월 1일자로 떨어졌대. 그죠? 네. 그러면 아마도 제일 먼저 떨어진 등기는 권리의 순위는 기억번이 되겠지? 2020년 1월 5일 날 떨어졌으니까 이게 제일 먼저가 될 테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될 거야? 2020년 5월 1일 날 떨어진 전세권 설정 등기가 그 다음 순위가 되겠네. 그죠? 됐어요? 그 다음 순위가 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기억번은 어디에 떨어진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갑구. 그죠? 디귿번은 전세권 설정 등기니까 울구에 떨어졌겠네. 그죠? 근데 여기에는 순위 번호만 나와 있지 접수 번호는 없어요. 그죠? 만약 거기에 접수 번호가 적혀 있다면 접수 번호가 빠른 놈이 빠르게 신청된 등기란 얘기야. 뭔 얘기하는지 알아? 그지? 네, 그래서 접수 번호가 있으면 이제 별구에 떨어진 등기니까 그럴 때는 접수 번호의 우열로 접수 번호에 따라서 우열을 가리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근데 접수 번호는 없으니까 생략하고 하여튼 기억번 등기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디귿번이 될 거야. 그 다음에 그 리을번을 봤더니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야. 뭐라고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니까 디귿번하고 리을번 등기는 동순위 등기가 되겠네.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2020년 6월 1일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2020년 7월 3일 날 떨어진 니은번 등기가 마지막 순위가 되겠네. 그죠? 됐어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푸는 요령은 그런 문제가
만약 나온다면 제일 먼저는 뭐부터 살펴보라는 얘기야? 실행연도서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억, 니은, 디귿을, 리을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등기가 동구에 떨어진 등기인지 별구에 떨어진 등기인지 식별하고, 그죠? 동구에 떨어졌으면 무슨 번호? 순위 번호에 의해서 우위를 가리고, 그죠? 한 놈은 갑구, 한 놈은 을구에 떨어졌다. 그러면 별구에 떨어진 등기라면 무슨 번호? 접수 번호에서 우위를 가리면 돼요. 그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아마 1번이 될 거야. 그래서 4번 문제는 동순별접의 응용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5번 한번 갑니다. 자, 대충 지금 눈에 이제 들어옵니까? 네, 눈에 들어와야 돼요. 5번도 순위 확정적 효력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1번 지금 맞지? 2번은 뭐야? 동순별접이야. 뭐라고요? 동순별접이지. 뭐라고 막 돼있는데 결론은 동순별접이야. 그러니까 1번, 2번 다 맞아. 그 다음에 4번 가봅니다. 새끼 등기의 순위는 주인 등기 순위에 따르게 되고, 부기 등기 사후간의 순위는 그 등기한 순서 전후에 따르게 되니까 4번 지문도 맞았지. 그죠? 그래요. 그 다음 5번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 때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돼요. 그죠? 그래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가등기는 그 자체로 순위 보존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1, 2, 4, 5번쯤은 다 맞아요. 특히 1, 2, 4, 5번쯤은 다 맞으니까 3번 지문이 틀렸어요. 3번 지문은 아주 빈출되는 지문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이 지문은 30배 때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죠? 자, 3번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밑줄 쳐요. 그죠?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이 등기는 어느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 이 등기는 어느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중 해당 구 상면에 떨어진 등기. 이 등기는 거기에 써 있듯이 무슨 등기부에 기록된 거야? 토지 등기부에 기록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한 놈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 한 놈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기록됐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는 순위 번호에서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죠? 무슨 번호? 접수 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접수 번호에 의해서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됐어요? 3번쯤은 빈출되는 지문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 그죠? 잘 좀 기억을 해놔요.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죠? 여기서 5번에 틀린 정답 몇 번? 3번. 그죠? 3번. 자, 계속해서 6번 가보죠. 등기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를 것도 없어. 그죠? 따를 것도 없어. 1번, 일필지 토지 전부 동그라미. 그죠?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제3자를 위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등기관으로서는 수리하지 못합니다. 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후등기 저지호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후등기 저지호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설명하면 등기법적으로 설명한 거고, 민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앞에 전세권하고 뒤에 전세권은 양립이 가능한 권리다, 불가능한 권리다. 불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관으로서는 수리할 수 없어요. 그죠? 됐지? 그래서 1번은
후등기 저주어를 알고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죠? 네. 하여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번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은 등기를 하여야 밑줄 쳐요. 그죠?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유물 불분할 특약 등기는 대항적 효력을 갖추고 있는 등기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 됐지? 그래요. 2번 질문도 맞아요. 그래서 2번은 야, 너 대항적 효력을 알고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가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폐일원하고 여기 가보죠. 추정력의 무슨 범위? 인적 범위야. 그죠? 추정력의 인적 범위에서 대법원 판례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추정력이 있는데 무척 어떻게 됐어요? 강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에 추정력 있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게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권리 의무자가 어떻게 신청해서 공동으로 신청해서 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신청해서 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요. 이쪽이 강하다는 의미, 이거를 물어봐요. 그죠? 물어봐요. 강하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본인 빼고, 그죠? 명인, 본인 빼고, 제3자 그래. 뭐라고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 소유자야. 뭐라고요? 직전 소유자입니다.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야. 직전 소유자에게까지도 추정력이 미치게 된다는 얘기지.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강한 추정력 그래요. 이쪽이 약하다는 의미는 현재 뭐라고요? 현재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미칠 따름이지 그 이의사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우리 출제자가 자주자주 원용하니까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건 수십 차례 물어봤어. 자, 그래서 3번 질문도 맞나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가보죠. 등기 원인 없이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갑과 을 사이에서 적법한 매매 계약이 있게 되면 그때로부터 등기는 효력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습니다 라고 배웠겠지? 그죠? 무효행위 추인. 그래요. 추인이 있습니다 라고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네요. 그죠? 그러면 6번에 틀린 정답은 4번이 될 텐데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의 확정만으로 권리 변동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그러니까 판결의 확정만으로 권리 변동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고 무슨 판결이야? 형성 판결이야. 그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민법 186조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요. 따라서 6번에 4번 지문이 틀렸네. 그죠? 자, 됐고. 그 다음 7번 한번 가보죠. 7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래요. 옳은 것은
1번 옛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처시법. 요즘 특조법도 모르는데 옛날 법은 알 턱이 없겠지. 그죠? 알 턱이 없어요. 그래서 당일날 시험장에서 이런 질문을 딱 맞닥뜨리면 딴 거 다 빼놓고 핵심적인 단어를 보라는 얘기야. 핵심적인 단어는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야.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야.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물어보네.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통법을 얘기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치? 그리고 나서 이걸 딱 생각해.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있는데 무척 강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죠? 무척 강합니다. 그러니까 1번과 같은 지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은 거의 미친 지문 수준이야. 뭐라고요? 미친 지문이라는 얘기야. 그죠? 이게 맞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즉,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이것보다 더 강해요. 그죠? 특조법에 따른 추정력은 이것보다 더 강해서, 즉, 3인의 부증서 그래요. 뭐라고요? 3인의 부증서가 위조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야만 그 추정력이 깨지니까, 그죠? 깨지니까 아주 무지막지하게 강한 추정력 그래요. 그죠? 무지막지하게 강한 추정력이 있으니까 1번 질문은 당연히 틀려요. 그죠? 틀립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보죠.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격려된 보존 등기 명인에 대해서 양도한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놨는데 좀 어설프게 예를 들어놨어요. 이게 등기부 뭐야? 갑구야. 그죠? 갑구 이렇게 되는데 순위번호 1번 그래갖고 목적란에 소유권 뭐라고? 보존. 누구 거? 갑의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존 등기 명인 갑씨가 바로 직전 소유자야. 뭐라고요? 직전 소유자로부터 어떻게 A로부터 양도 받은 것이라고 지금 판사 앞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양도는 뭐야? 양도는 뭐지? 양도는 이게 뭐야? 지금 얘가 갑시가 판사 앞에서 직전 소유자로부터 나는 이 부동산을 양도받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사실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양도는 뭐야? 양도는 뭐야? 승계취득이야. 뭐라고요? 승계취득이야. 그러니까 보존 등기 명인 스스로가 나는 원시 취득자가 아니고 무슨 취득자야? 승계취득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지금 자백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야. 그죠? 뭔 얘기하는지 알지? 그리고 직전 소유자는 얘한테 양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약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빠지지 깨져버린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거기 2번 지문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약한 추정력을 알고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 명의는 그 이후서부터는 본인이 원시 취득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될 거야. 그죠?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놈은 거의 필패야. 99.9% 패하게끔 돼 있어. 그죠? 됐어요? 그래서 2번은 약한 추정력에 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추정력은 인정되는 게 아니고 번복이 됩니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2번 지문도 틀렸지. 3번 가봐요.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제3자한테 양도를 해서 정작 등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제3자인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어? 아버님 소유 부동산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아버님 소유 부동산이 있고 아들이 한 마리가 있는데 아버님은 공시법 시간에 나오시자마자 어떻게 돼요? 돌아가셔야 돼. 그죠? 돌아가셨다면 이제 상속이 개시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버님의 권리 의무는 모두 아들 앞으로 포괄적으로 승계가 돼. 그러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걸 하지 않고 아들이 제3자 누구한테 뭐 A라고 쳐봐. 얘한테 팔아쳐먹었다는 얘기야. 그죠? 얘한테 이렇게 팔아쳐먹었다는 얘기야. 근데 등기는 정작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양수인 앞으로 직접 넘어왔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러면 결국 따지고 보면 중간자가 어떻게 돼? 생략이 된 셈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직접 이렇게 왔다는 얘기야. 그치? 뭔 얘기 하는지 알지? 중간자가 생략이 된 셈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다시 한번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효력이 없나요?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얘 A가 진정한 소유자 맞다라고 하면, 그죠? 진정 소유자 맞다라고 하면 이 등기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로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3번 질문도 틀렸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의뢰 토지의 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뭔 얘기야? 가등기 그래. 뭐라고요? 가등기 자체만으로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겠지. 그죠? 처분을 제한해주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렇다고 해서 권리 추정력 또한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가등기는 등기 맞긴 맞는데 진짜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 가짜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등기 자체만으로 실체법상 효력이 일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 그죠? 됐어요? 근데 이건 청구권 보존 목적의 일반 가등기에 대해서는 타당한 얘기야. 그죠? 타당한 얘긴데 여러분들 담보 가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담보 가등기라고 들어봤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담보 가등기라는 놈은 가등기 순위를 가지고 경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요.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효력의 면에서는 일반 저당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에서 담보 가등기라는 놈은 가등기 자체만으로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청구권 보존 목적의 일반 가등기하고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분명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죠? 그렇지? 정산 방법만 다를 뿐이지 일반 저당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그래요. 자,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렸으니까 1, 2, 3, 4번이 다 틀렸으니까 몇 번이 정답이야? 5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지. 동일인 명의의 보존 등기가 있는 경우 선 등기부에만 추정력이 있고 후 등기부에는 추정력이 있을 수가 없다. 맞네요. 그죠? 뭐야? 후 등기는 어떤 등기야? 후 등기는 어떤 등기야? 무효. 무효도 그냥 무효야? 어떤 무효야? 후 등기.
절대적 무효의 등기야. 그죠? 여기 다시 한번 봐봐. 여기 100번지 1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자. 간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가 되는데 또 간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시간에 있어서 앞에 한 등기니까 선등기라고 하고 이건 시간에 있어서 뒤에 한 등기니까 후등기라고 해. 그죠? 그러면 앞에 등기가 유효합니까? 뒤에 등기가 유효합니까? 그랬더니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그대로 구술하려면 앞에 게 유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앞에 게 유효하다면 논리적으로 뒤에 건 무슨 등기? 무효의 등기야. 그죠? 그렇지? 그러면 이게 그냥 무효가 아니고 어떤 무효야? 절대적 무효의 등기라는 얘기야. 그죠? 절대적 무효의 등기이니까 등기안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 잽싸게 지워야 돼. 그죠? 그리고 후등기 기록은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으니까 중복 등기 정리 절차에 들어가서 해당 등기안이 어떻게 됩니까? 폐쇄를 하게 돼. 그죠? 그러면 또 이 후등기 기록에 기초해서 제3자 명의로 떨어진 등기가 있을 거야. 그죠? 이 병명의 등기엔 효력이 있어? 없어? 없겠지. 이 등기도 절대적 무효의 등기야. 그죠? 그치? 이놈이 낳은 등기가 2등기니까. 그치? 그러니까 직권으로 말소를 하고 필요 없으니까 폐쇄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의 등기에 추정력이 있을 턱이 없단 말이야. 그죠? 추정력이 있을 턱이 없어. 그죠? 그 얘기야. 5번 질문 맞는 질문이지. 자, 됐고. 그래서 7번에 옳은 정답 5번, 8번 가보죠.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등기라 하면 등기가 아닌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그렇죠? 그러면 뭐야? 어디가 틀렸어? 사법상의 법률 행위가 아니면 뭐야? 공법상의 법률 행위야. 그죠? 근데 그 지문이 조금 엉성해. 그죠? 이 양반이, 이 문제를 만드는 양반이 법과대학을 제대로 안 놓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등기가 사법상의 법률 행위가 아니고 등기 신청 행위 그래. 뭐라고요? 등기 신청 행위가 사법상의 법률 행위가 아니고 공법상의 법률 행위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 행위란 우리 일반 사인들이 등기소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등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공법상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이른바 공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의미에서 1번은 틀렸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2번 가보죠. 부동산의 통정허위 표시에 기초한 가장 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가장 매매한 사실을 모르고 이 등기를 철석같이 신뢰해서 거래한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되겠지. 이는 공신의 원칙에 의한 보호다 아니면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에 의한 보호다.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에 의한 보호가 됩니다. 그죠? 공신의 원칙은 원칙에 의한 보호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 108조 2항에서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 사유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 진정 권리자는 민법에서 보호가 되는데 그 등기를 철석같이 신뢰한 선의 제3자는 반사적으로 희생을 당할 수가 있어. 그죠? 따라서 우리 민법에는 반드시 이런 규정을 갖고 있어야 돼. 그죠? 107조 2항 비진이 의사표시의 무효사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의 무효 사유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10조 3항에서는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거래 안전거래, 뭐라고요?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건 공신의 원칙에 의한 보호가 아니고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에 의한 보호가 된다는 얘기야. 네, 됐어요.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지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두는 물적 변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요까지는 맞네. 토지 및 건물의 1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구로 되어 있다. 이 미친 지문이야. 그죠? 그래요.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 그죠? 표제부 갑구 물로 을구로 구성되어 있겠지. 이런 걸 지문이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도 진짜 끔찍한 사람이야. 그죠? 그래요. 3번 지문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가보죠. 등기법 29조 3호 내지 11호 절차에서 실행된 등기는 실체 관계와 일치하여도 당연무효이다. 맞아 틀려? 자, 이제 5번 지문은 29조, 그죠? 29조 조문 구조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죠? 여기 봐봐요. 우리 등기법 29조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있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척추, 그죠? 등뼈 같은 백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야. 그 법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다? 각하사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각하사유 이렇게 적혀 있어. 29조는 1호, 그 다음에 2호, 그 다음에 3호 이하 몇 호까지? 11호까지 그 사유가 한정적 열거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 그랬어. 그죠? 그래요. 이 29조 각하사유는 1호, 2호 각하사유하고 3호 이하 11호까지 각하사유로 항상 나눠보도록 훈련을 해야 돼. 그죠? 그치? 왜 그래? 어떤 등기 인정에 1호나 2호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하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하니까. 그죠? 됐어? 그 다음에 어떤 등기 인정이 3호 이하 몇 호, 11호까지 사유에 해당됐다라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단히 경미하다고 하니까. 그죠? 1, 2호 각하사유하고 3호 이하 11호까지 각하사유로 항상 나눠보도록 훈련을 해야 돼. 그죠? 1호는 그 사유가 뭐라고 적혀 있다? 1호는 사유가 뭐라고 적혀 있어? 나도 얘기할 수 없어. 그죠? 1호는 뭐야? 아니,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뭐야? 관할 위반이야. 그죠? 관할 위반. 알면서 대답 안 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죠? 2호는 뭐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죠? 그 다음에 3호는 신청 권한업자의 신청. 4호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출석. 5호는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등등이 있는데 3호 이하 11호까지는 알 필요 없다 그랬어. 그죠? 기운 빼고 암기하지 말어. 1호하고 2호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도. 그죠? 그래서 어떤 등기 인정이 1호나 2호 사유에 해당됐다면 부적법한 등기 인정이라고 해서 등기가 없고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1호나 2호 사유에 해당됐다면 값이 있고 맞다고 할지라도 그건 절대적 무효 등기야. 그죠? 됐어요? 절대적 무효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8번에 5번쯤은 봅니다. 3호 이하 11호 절차에 의해서 실행된 등기는 실체 관계에 일치하여도 당연 무효입니까? 그거는
1호나 메토 2호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 무효가 되겠지. 근데 3호 이하 11호 사유에 해당됐더라면 실체 관계 일치한다면 당연 무효가 아니고 효력이 있는 등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실체 관계 일치한다면 이 사유에 대해서는 등기한이 가타부터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그래서 이건 일반 법으로 넘어가서 정식 소송을 거치는 과정 중에서 누가 판단의 대상이야? 판사가 판단의 대상이야. 그죠? 판사가 판단해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등기라고 누가 판단의 대상이다? 판사가 판단의 대상이야. 라는 의미에서 5번 질문도 틀렸어. 그죠? 제 얘기를 지금 쫓아오고 있죠? 쫓아오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 2, 3, 5번 질문 틀렸기 때문에 4번 질문이 옳은 질문일 거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다라면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 뭐라고요? 신청주의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지. 그래서 8번의 옳은 정답 몇 번? 4번이야. 그죠? 4번. 그 다음에 9번서부터가 이제 유효 요건에 관한 내용인데, 그래요. 그걸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등기의 효력이야. 근데 저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뭐다? 유효 요건이야. 유효 요건도 마지막으로 몇 회 때? 26회 때 출제가 됐어. 그죠?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쭉 그 8번까지 풀어오는데, 가만히 봐봐. 옛날에는 이것 따로 한 문제 출제를 했고, 우리 시험 전반부에 이것 따로 한 문제 출제를 했고, 유효요건 따로 한 문제 출제를 했어. 그죠? 근데 거기 20몇 회 때에서부터 보면 이 두 가지 테마가 묶여서 보통 한 문제로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죠? 됐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두면 돼. 등기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어떻게?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해서 귀도 잘 안 들려. 뭐요? 일단 어떻게 돼? 형식적으로 유효해야 되겠지. 그죠? 형식적으로 유효해야 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야? 실질적으로도 유효해야 돼. 형식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얘기는 일단 등기법적으로 유효해야 된다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은 민법적으로도 유효해야 돼. 그죠? 됐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만 그 격려된 등기가 효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등기는 최소한도 어떻게 돼? 존재는 해야 된다 그랬지. 그죠? 그치? 존재는 해야 돼. 이건 이제 다시 말씀드릴 제가 기운이 없어요. 그죠? 기운이 없어. 최소한도 존재는 해야 돼. 그죠? 이 존재하던 등기가, 잘 들어, 존재하던 등기가 불법한 방법으로 말소가 됐대. 그죠? 또는 등기부 전부 또는 일부가 불에 홀라당 탔다 그래서 등기부 자체가 어떻게 돼? 물리적으로 멸실이 됐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 등기나 등기부가 표상하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 그러면 소유권은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소유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복시켜놔야 돼. 그죠? 여기는 어떤 등기 형식으로? 말소 회복 등기의 형식으로. 여기는 어떤 등기? 멸실 회복 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나 등기부 등을 빨리빨리 회복시켜놔야 돼. 이렇게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효력 전송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한 거야. 회복된 놈은 종전 등기의 순위나 효력을 그대로 부여하도록 돼 있어. 그죠? 됐어? 하여간 등기는 최소한도 존재는 해야 돼.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적법한 절차 그래. 뭐라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격려가 돼 있어야 돼. 적법한 절차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뭘 보고 판단한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등기법 몇 조? 29조를 기준해서 판단하도록 돼 있어. 됐어? 그리고 우리 등기법의 대원칙이 뭐지? 등기법에서 가장 큰 원칙,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 아니야. 그죠? 이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말아야 돼. 그죠? 위배가 되지 말아야 돼. 위배가 되는 등기가 한 놈인데 그 등기가 뭐다? 중복 등기 또는 이중 등기야. 그죠? 하여튼 좌우단가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최선도 존재는 해야 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격려가 돼 있어야 되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말아야 돼. 그죠? 됐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효해야 돼.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건 뭐다?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는 얘기는 양 당사자가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 합의한 내용.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 있을 거야. 그죠? 그 합의한 내용하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야. 그죠? 이 등기가 100% 일치한다면 금상첨화일 거야. 당연히 효력이 있는 등기야. 그죠? 근데 100%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양자의 내용이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부합한다면, 비슷하다면 그 격려된 등기는 실질적으로 유효한 등기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일치가 되는 등기는 당연히 효력이 있는 등기니까 이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이게 일치되지 않는 등기가 있을 텐데 그 등기는 과연 효력이 있는 등기입니까? 없는 등기입니까? 그걸 물어볼 거란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포맷을 해놓냐면 질양가 그래. 뭐라고요? 질양가 이렇게 몰석의 포맷을 해놨어요. 그죠? 양자의 내용이 어떻게 돼서 질적으로 불일치가 있는 등기가 있어. 이 등기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질적으로는 일치가 되는데 양적으로 어떻게 돼? 불일치가 있는 등기가 있는데 이 등기의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그죠? 질적으로는 양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어. 다 일치가 되는데 물건이 변해가는 과정상에 있어서 불일치가 있는 등기가 있는데 이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지금 바빠. 그죠? 바쁘니까 이런 건 훌쩍훌쩍 건너뛸 수 있는데 과정상의 불일치는 절대 건너뛰면 안 돼. 그죠? 네, 그래서 과정상의 불일치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중, 모, 원, 그 다음에 뭐야? 용. 그러지. 그죠? 기왕에 아까 등기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쫙 풀면서 그 지문들을 우리가 살펴봤어. 중은 뭐다? 중간 생략 등기. 모는 뭐다? 모두 생략 등기. 원은 뭐다? 등기 원인을 다르게 기재한 등기도 있단 말이야. 용은 뭐다? 유용 그래. 무슨 등기를 유용한다는 얘기야? 무효등기 그래. 뭐라고요? 무효등기를 유용합니다. 여기서 봐봐. 무효등기 유용은 권리등기에 대해서는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를 인정을 해줘. 그죠? 근데 사실의 등기, 표제부의 등기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암만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를 해봤자 그 합의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아까 지문 봤지? 그래요. 지문 봤어. 그래서 이런 등기가 딱 나오고 플러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면 그러면 맨 끝이 뭘로 끝나야 돼? 유효. 그죠? 유효로 끝나면 그 지문은 100% 맞는 지문이야. 근데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면 무효이다 그러면 그 지문은 100% 틀렸어. 그죠? 대법원의 굳어진 판례니까
공식처럼 암기하자 그랬어.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질적 불일치, 양적 불일치는 몰라도 좋지만 과정상의 불일치는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그죠? 됐어요?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효 요건, 형식적으로도 유효되고 실질적으로 유효됩니다. 이건 등기의 효력보다 더욱더 강력해. 그죠? 더욱더 강력해. 나올 거야. 이거는. 나올 때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9번 문제를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해요? 좀 쉬었다 하죠. 그죠?